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만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이용석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3,16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3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소비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돌면서 빨간불 켜는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라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저희 설경제TV 문의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까지 올려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또 만나니까 좀 새로운데요. 오늘 네. 옷도 저랑 좀 같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수익 작전 타임 저도 잘 챙겨보고 있는데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위원님이시잖아요. 오늘은 BH를 또 언급을 해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까라는 취지로 추석 전이기도 해서 혹 작전 타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챙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종목들이 시청자분들께 일종의 추석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전에 파인테크닉스와 그리고 KH바텍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를 한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에 몰아서 오늘은 폴더블 폰 섹터에 대해서 이번 주는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라고 월요일 섹터 리포트를 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종목씩 세 종목을 그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를 한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두 다 갤럭시 폴더블 폰 수혜가 강하게 전망됐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수혜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휴대폰 부품사죠. BH를 한번 살펴보니까 BH는 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은 이유를 또 살펴보고자 하니까 BH 좋아지고는 있지만 폴더블 폰 관련 부품 수혜주보다는 오늘 공개 행사가 있는 아이폰 13 출시 그리고 북미향 고객사 즉 애플과 관련된 부품 수혜가 더 높다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폴더블 폰 수혜보다는 앞으로 아이폰 출시와 흥행에 따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넓은 차트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추세를 긋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좀 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침과 동일하게 이 추세 하단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죠. 이러한 모습대로 추석 전, 추석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는 작전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 화요일,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추석 선물로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일 아침도 리포트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 한번 집중해서 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짚어주시면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추석 선물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노란톡에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요. KBI 동국실업입니다. 매수가는 1,422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위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1,422원에 갖고 계세요. 일단 먼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림 자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맞고 떨어지는 위치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은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 보면 추세선을 긋지 않더라도 이평선을 좀 보면 초록 색깔로 나와 있는 60일선이 지지 라인으로 조금씩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이렇게 라인을 이평선을 좀 보고서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장기 추세선은 이러한 모습으로 좀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추세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안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 저위험 구간, 추세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지금 매수하신 대로 조금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3% 또는 5%에서 손절 라인을 지켜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빠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재 관련된 부품, 현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뉴스를 살펴보니까요. 홍준표 후보와의 조금 인맥주로 얽혀있는 뉴스들도 쉽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등락에 따라서 시세를 받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나 그리고 후보자, 인물 테마로 섞였을 때는 그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주가의 시세가 하루아침에도 뒤바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적자 지속 기업이고요. 그러면 1분기와 2분기 실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1분기에는 영업손실 7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영업손실 32억 원 연결 기준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도 적자 지속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900원 하던 기업이 이미 1,5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422원에 따라가셨으면 손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밑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와 주고 있거나 60일선을 깨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인물 테마 관련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 60일선 기준으로 1,270원 라인이 좀 잡히거든요. 그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버텨보시다가 일단 전체적인 결론은 높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모두 다 현금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좀 가져가시고요. 인물 테마를 하시는 분이라면 1,270원 선 한번 지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일단 적자 기업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높게 사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라오면 현금화하자 의견 주셨고요. 또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테마주의 특징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61선 기준으로 1,270원 라인 깨지 않으면 버텨보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좀 상담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대덕전자 매수가는 17,9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위원 대덕전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인물 테마가 조금 엮여 있는 기업이죠. 여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익히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테마성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조금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추세에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간 15,000원 언저리에서 2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주어졌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압박이 더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선을 뚫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고유의 영업에 대한 또는 순이익 발생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일부 테마성에 엮여서 그것도 정치 테마 쪽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나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132억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지난 20년도 총 영업이익이 119억 원이었는데요. 상반기 이미 그를 훌쩍 뛰어넘는 132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도 꺾이지 않았구나라고 한번 증명이 가능한 그런 차트의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시청자님께서 17,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7,900원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마찬가지로 되돌림 자리에서 일부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평행한 선을 놓고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 자리와 되돌림 자리, 수익 극대화 자리와 되돌림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오더라도 일단 상반기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지지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증가하는 회사고 대덕전자는 지난해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모두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지켜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가 살짝 높기는 하지만 추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쉽사리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쉽게 늘리지 마시고요. 적어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16,700원 라인까지 잡힐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 추세를 지키는지 한번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간의 추세를 잘 지켜오고는 있지만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과 비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았다면 16,700원 언저리 추세 하단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 20%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30% 이상 가져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손익분기점 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추세 하단부에 잡아서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대덕전자는 실적과 추세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다. 또 추세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16,7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비중이 좀 높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면 비중 좀 줄이자는 전략까지 말씀 주셨네요. 자,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요. 23만 6천 원에 15%입니다. 네, 23만 6천 원에 15%. 네, 최근 좀 조정을 받고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위원님 금호석유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락기에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중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잘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예. 20만 원 깨지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18만 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는 45만 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증권사에서는 3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최저가로는 20만 원대, 22만 원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실적이 잘 나온다,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만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가 40만 원, 45만 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경쟁 심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게 책정하는 기업들, 그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23만 6천 원에서 18만 원이 깨졌는데도 매도를 안 하시고 버티셨다는 거는 그래도 올라오기를 고대해보고 계신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의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하락 이후에 연기금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도 수급이 조금 잡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20만 원 선을 이제 다시 돌파하고 그간 횡보했던 22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면 네. 22만 원에서는 매물대가 조금 두껍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횡보 기간도 있고 재차 반등을 해주었던 구간이 22만 원대이잖아요. 예. 그럼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만 원대에 그래도 보유했던 분들이 또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가격만 와라 기다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맞고 떨어지고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3만 6천 원이라는 단가는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혹 오늘 이후부터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22만 원에 대한 도전은 해봄직하다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예. 18만 원 가격대에서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전략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18만 원 선도 지켰는데 나는 버텼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 한 5% 정도 조정 시에 예. 조정 시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20만 원 미만입니다. 예. 더 자세히는 19만 5천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 분할로 비중을 조금 더 담으셔서 예. 단가를 가능하면 22만 원 미만으로 맞춰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뭔가 매물대에 걸린다라는 느낌의 가격대가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일 겁니다. 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단가 싸움일 것 같습니다. 22만 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있으실 거고 예. 아니면 단가를 아예 낮추셔서 22만 원 또는 21만 5천 원만 넘어오면 나는 전량 현금화하겠다라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에 23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단가를 조금 20%까지 비중을 늘려서 낮춰보자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8만 원 언저리를 그래도 견뎌내셨으니까 예. 네, 조금 더 힘내보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20만 원 이하 19만 5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단을 낮춰서 22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백연 하이테크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3,000원에 10%요. 네, 33,000원에 10%. 네, 올 초에 이달 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사경 하이테크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매수를 많으십니다. 언제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0일요. 이달 10일에 매수하셨어요? 예, 10일 정도. 이달 10일이요? 예, 그러면 9월 10일에 33,000원 단가가 안 나오는데요? 단가가 이달- 33,000원 맞으세요? 예, 33,000원에 10%. 33,000원에 10%. 네, 그리고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네, 지금 9월 달이죠. 예. 더 10일 전에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는 말을 덜컥 잡아 타신 거네요? 네, 그러면 하락할 때 내가 잘못 잡았나 보다 하고 손절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을까요? 네, 그냥 올라가길래 단타하고 넣으려고. 예.
그냥 다문을 말아도 한 5%에서 10% 정도 단타하고 놀려고 그 생각만 하고. 그 주식을 좀 오래 하셨을까요? 아니요. 단타라고 한다면 예. 5에서 10% 수익을 보려고 접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5% 정도에서 컷하고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앞으로 모든 종목들을 보실 때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계시니까 하락률이 조금 더 커지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15% 내외 손실 구간이실 것 같거든요. 네.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세경하이테크는 제가 분석을 조금 완료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평균 단가가 29,000원 언저리에 있어서 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려면 일단 29,000원 위로는 올라봐야지 주식으로 전환도 하고 그 전환된 주식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사채를 일단 세경하이테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9,000원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넘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161억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내년도는 그 2배가 되는 323억 원, 후년도에도 417억 원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58억, 265억, 338억.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비중 10%시기 때문에 견딜 수만 있으면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약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폴더블 폰도 그렇고요. 뭐 노트북도 그렇고요. 관련된 액정에 있어서 보호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요. 베트남의 공장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 공장, 제2 세경 2 비나 공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1년여 동안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까지 왔다가 폴더블 폰 이슈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일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적인 부분들을 나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손절보다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타나 짧은 매매에 능하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담으셔서 단가를 3만 원 미만으로 낮춰 놓으시면 추후 상승기에 일부 탈출하는 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꼭지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10% 비중이니까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보다는 조금 보유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조금 더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세경하이테크는 두 가지죠. 물을 타서 3만 원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거나 지금 단가를 그대로 놓고 시간적으로 좀 길게 끌어보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세경 하이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좀 단타로 올라갈 때 접근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자 이런 첫 번째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의견은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요, 국도화학을 갖고 있거든요. 네, 88,800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88,800원에 10%요.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좀 기다렸더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한번 꾹 참고 한번 기다려봐야 되나 하고요. 네, 지금 오늘 또 다시 밑거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데 네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기다렸어요, 전문가님. 예, 국도학이
실적도 나오고 유상증자, 네네. 무상증자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단가가 지금 88,000원이세요. 네네. 처음 단가가 88,000원이세요? 아니었어요. 처음에 조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제가 무상 받기 전에 85,000원대 무상 나오기 전에 좀 매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많이 줄여서 조금만 갖고 있어요. 이게 늦게 98,500원은 올라갈 때 따라잡아갖고 지금 이 매수 단가가 이렇게 그럼 됐어요. 무상증자도 받으신 거네요. 네네. 무상 증자 받았어요. 네. 유상은 안 받고 무상만요. 네. 그러면 뭐 이것저것 했을 때 지금 거의 본전 정도 되실까요? 네네. 예예. 본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 121선과 61선은 잘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좀 길게 열어놓고 보면 5만 원 정도의 주식이 92,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기업은 또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와 같은 흐름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되돌림 자리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고 반등할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파란 색깔 네. 네모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고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단순한 이 패턴들을 네. 좀 본다면 다음 자리는 어딜까요? 다음 자리는 이 추세 하단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네. 패턴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요. 네네. 이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패턴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도 하고 거기에 투매가 동반되면 다시 추세 저점까지 오고 추세 저점에 도달을 하면 이 기업은 돈도 잘 버는데 지금 정도면 다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의 상승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실적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같이 다 모이면서 조금 더 빠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빠른 상승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빠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계좌에 너무 마이너스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밑꼬리 끝 지점에서 매도 안 하신 거는 뭐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시장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이 나오는지 상승이 나오는지 88,800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를 84,000원 정도 84,0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한번 보유하셔서 연휴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셔서 대응을 해보시고 종가 기준으로 84,000원이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셔서 매도를 하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트하게 네. 저기 목표가를 그러면 9만 원 선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는 어느 곳에서 되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약간 장기보다는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장기로 갖고 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사셨어야지 장기적 네. 접근이 맞으세요. 네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차익 매물 맞고 더 하락하면 네. 더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84,000원이 종가로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들고 가 보시고요. 네. 거기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분봉이나 호가창 열어 놓으시고 어디서 매도를 해볼까라고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가격대를 84,000원 부근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능 투자하십시오. 안심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토화학 문의 주셨습니다.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어제 오늘 하락하고 있어서 상담을 기대하고 계셨다고 말씀 주셨네요. 위원님께서는 종가로 84,000원 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자. 깨지 않으면 들고 가고 이탈하면 매도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허완석 위원님과 방송 이후에도 또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BNK 금융지주요. 네, BNK 금융지주요. 자, 매수가 네. 비중은요? 7,700원에 10%요. 7,700원에 10%. 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7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요. 네. 언제까지 가지고 가 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그때쯤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연말 안에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서 금융주나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찾으시다가 BNK 금융지주를 매수를 하신 거세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시장이 좋고 추석 이후에도 시장이 좋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특히 금융주에 대해서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바닥에 대한 최저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았고요. 중기 추세선상 되돌림 자리를 하나 이렇게 작은 네모로 표현해 보고요. 장기 추세선에서 수익 극대화 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중기 추세선이 이제는 재차 바닥으로 조금 지지를 하는 라인이 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121선을 깨지 않고요. 그러면 이 라인상으로 봤을 때에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적어도 9,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봄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보시고 연말까지 대응을 하시는데 중간에 뭐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 중기 추세선 바닥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흔들림에도 나는 연말까지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신다면 금융주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수익률과 좀 비례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BNK 금융지주 문의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 흐름도 나올 수 있다. 또 시간이 또 수익률과 비례를 할 수도 있다. 길게 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V 소리 줄이시고요. 전화로만 통화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버킷 스튜디오라고. 네, 버킷 스튜디오요. 2,500원에 사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네. 자, 저희 TV 소리 줄이시고요. 네, 저희 전화로만 통화하겠습니다. 네. 자, 버킷 스튜디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소리 끄셨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제 전화 소리로만 통화가 되시는 거죠? 네. 2,510원에 버킷 스튜디오를 매수하실 때에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사게 되셨을까요? 그냥 아는 지인분이. 네. 연말 되면 오를 거라고 사놓으라 그래가지고. 네. 처음으로 한번 사본 거거든요. 그럼 그 지인분께서는 왜 오르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글쎄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네. 사라 해가지고 조금 사봤는데.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제가 일종의 이제 방송 스케줄상 스포일러를 좀 드리면 네. 추석 연휴 동안 제가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가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초보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 강의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녹화를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사람이 사라고 해서 샀다가 수익을 보는 것만큼 달콤한 게 없잖아요. 네. 네,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아주 쉽게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서 그 사람이 지인분이 내가 잘못되라고 이거를 굳이 추천을 했겠어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마음이지만 괜히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또 마음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실 수 있다라고 본다면 스스로 공부하고 이 기업이 무엇 하는 기업인지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매도를 하셔야 수익도 보시고 더 길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조금 앞에 서두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거든요. 네.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저는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오는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깨지 않고 거기서마다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의 특징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 부분은 대부분 깨고 내려가지 않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보면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1억 원 정도 났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6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온라인 스마트 기기들의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넣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촬영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빗썸 거래소와 뭔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을 보면 차트를 제가 한 2년 정도 열어놓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 2,500원을 넘었던 구간들이 2년을 통틀어서 최근까지 한 4-5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비중을 저는 한 10% 미만으로 줄여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니면 최근에 3,000원 넘었을 때 혹시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네. 그때 혹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지인분과 나누시지는 않으셨고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시기를 잠깐 놓쳤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 또 한 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위로 올라온다면 네네.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2,200원대를 조금 하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뭐 연휴 이후에 뭔가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2,500원 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더 내려왔을 때 지인분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도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더 알려줘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너무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버킷 스튜디오 지인이 사라고 해서 샀다 말씀 주셨네요. 연휴 이후에 대응하시려면 2,500원에서 수익 실현하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과 방송 후에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 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분 정도 장 마감 남았는데 예상 체결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74% 상승한 3,15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다가 장 후반에 들수록 조금씩 하락세 나타냈네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1조 692억 원 매도세 나타냈고요. 기관이 7,848억 원, 외국인이 2,802억 원 매수세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 살펴보시죠.
네, 네이버만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6% 상승하면서 현재가 76,800원의 동시호가 진입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빨간불 잘 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LG화학이 파란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늘 또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LG화학 1.61% 하락한 7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95% 상승하면서 20만 9천 원에 거래됩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15% 상승한 1,03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야 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 보였네요. 다음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이 2,033억 원 매수세 보였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자, 세티로 헬스케어 오늘 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가 파란불 켰고요. 오늘 낙폭이 좀 컸습니다. 6.58% 하락하면서 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3%의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0.7%의 강세, LNF가 2.4% 상승하면서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고요. 자, 오늘 클로징벨이 울렸는데 마감지수 정리가 되는 동안 위원님께 오늘 상황 좀 어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땠습니까?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수요일까지 매도를 하면 D+2 이제 결제일이죠. 그러면 금요일부터는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간 10여 년 이상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왔던 고유한 특유의 움직임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습이시죠. 이 기회인지 몰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강하게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개인만 홀로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수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외인은 순 매수, 개인은 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 상승을 굉장히 이어왔습니다. 그간 매도로 일관했던 부분들은 기관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고 개인들만 주구장창 계속 매도를 하는데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가장 달콤한 열매를 딸 때, 수확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는 추석 연휴 이후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해 가야 하는가, 당장의 수요일부터 내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때 나도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추석 전주였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곧장 이어질 수 있는 FOMC 회의가 열리죠. 그 회의,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등 해서 관망 심리를 넘어서 경계 심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추석 전후의 주가지수 흐름들을 살펴보면 1개월 또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1개월 동안 그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대개 다 회복했던 것이 최근 10년 사이의 통계치로 회복이 더 우세했다.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10년도 미중 무역전쟁,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을 빼고서는 대부분 다 제자리로 돌아왔더라라는 것이 통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이쯤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던져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 잘 구분을 해보시고요.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신 분들은 정확하게 분석이 완료된 기업 중심으로 추세 저점에서 분할로 하나하나 모아가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좀 어떻게 나올지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떻게 할지 진작에 고민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또 허반석 의원님과 방송 후에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67% 상승한 3,148.8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1% 상승한 1,037.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또 원달러 환율은요, 5.2원 내린 1,170원 80전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인데요. 비덴트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위원님, 비덴트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비덴트를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1,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 그래도 되돌림 자리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선을 그어 보았을 때는 60일선 기준으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이 반등 사이에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1,000원과의 갭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인데 그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약 8,000원 정도의 주가가 16,000원까지 약 2배 이상을 뛰었는데 결국 비덴트는 빗썸과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로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운영에까지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짧게 추세선 하나와 그리고 장기 추세선 하나까지 위로 올려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 하단을 지지하고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마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극대화 라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했고 추세 저점들을 지지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2번 정도 이제 지지를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1,000원 가격대는 그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반등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라인을 넘겼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추세 저점까지 좀 하락을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시 누군가는 여기서는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가 거의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청자님께서도 가장 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97,000원 또는 97,050원 라인이 일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서 단가를 낮추시게 된다면 짧게 보셨으면 손익분기점 위에서 수익을 거두시고요. 나는 그래도 길게 봤어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출고되는 모든 뉴스들에 조금 귀를 쫑긋 세우셔서 12,000원 언저리까지도 조금 보인다라는 것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덴트 문의 주셨습니다. 97,000원, 97,050원이 저점이 될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5% 정도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채팅 상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SFA 매수가는 43,000원이고요. 비중은 22%입니다. 자, SFA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SFA를 4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침 방송이죠. 작전 리포트에서도 SFA를 다루었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깊은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있을까 싶은 가격대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그리고 나서 최근의 조정과 오늘 반등이 나온 이 자리가 이보다는 더 내려갈 수 없다라는 의미의 가장 낮은 추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일한 추세선을 긋고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선을 가지고서 상단으로 평행하게 올려보면 최소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43,000원 가격이 중기 추세선상 한번 걸릴 것 같고요. 또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가장 최상단으로 끌어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지만 46,000원 언저리까지 차라리 나는 이 기업의 장래성을 보고 최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이 22%셔서 조금 많지만 한 25%까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어제 오늘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FA는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스마트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마트와도 뭔가 물류에 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2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주 초장기로 볼 건지 단가를 낮춰서 43,000원 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손절은 아니다라는 말씀 결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장기로 볼 건지 43,000원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좀 잘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방송 후에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샵 008 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